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오랜만에 스포츠 법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유명한 판결은 바로 오베논 대 NC2A, NCAA라고 하죠.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라고 불리는 NC2A의 판결,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스포츠 초상권과 아마추어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스포츠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 또 스포츠 법적인 그런 알매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에드 오베논의 소송에 대한 사건 발단 좀 설명드릴게요. 이 소송의 핵심은 2009년도였습니다. 에드 오베논이 원래 NC2A 소속의 유명한 농구 학교죠. 농구 대학이죠. UCLA. 아주 UCLA는 내셔널 챔피언도 몇 차례를 차지한 미국의 명문 농구팀인데요. 이 에드 오베논은 이 UCLA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였다가 오베논 선수가 나중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우연히 이 e스포츠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비디오에 그 선수로 내가 나오네 이런 것들을 갖고 깜짝 놀라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NC2A의 어떠한 허락에 의해서 저렇게 e스포츠에 내가 나오나? 뭐 이런 의문을 할 수 있죠.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옛날에 대학 때 선수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축구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황당한 거였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 오베논 선수는 아니었죠. 오베논 씨가 에드 오베논이 비디오 게임으로 수익 창출하면서 정작 선수들한테 하나도 보상되지 않는 거에서 깜짝 놀라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지금 미국 대학원에서는 이거를 항상 가르칩니다. 스포츠 산업 영역에서 반드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제가 가르치는 학교나 또는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는 요즘 스포츠 법에 대한 이런 판례라든지 판결 사항을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포츠 법적 소송, 판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베논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NC2A가 선수들의 이미지와 이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선수들은 단지 아마추어 선수라는 이유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 아니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논이 UCLA 농구 선수 때 정말 좋게 운동을 하고 끝냈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자기의 이미지가 공공에서 쓰여지는 건 문제 있다라는 걸 갖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이 법적 쟁점은 뭐냐면 바로 소송권과 아마추어리즘이었습니다. NC2A의 아마추어 정책이 대학 선수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가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NC2A의 아마추어 정책이 과연 반독점법인지 반독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법 중에 하나가 이 반독점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독점법에 대해서 오베논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연방정부의 결국 판결은 뭐였냐? 이게 놀랍게도 불공정 행위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법원이 NC2A의 행위는 선수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 NC2A의 의무는 뭐냐? NC2A는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학업 관련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금전적으로도.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전에는 뭐예요? 아마추어 선수는 금전적 보상을 못 받았어요. 지금 한국도 일부 한국은 아마 지금 이러한 판례가 적용이 되지 못하죠. 예?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한국도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2009년에 판결이 나면서
최소한의 학업 관련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 대학 스포츠의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NCAA의 아마추어리즘 정책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촉발했다. 또한 대학 스포츠 선수 보상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가속시켰죠. 아울러서 대학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오베넌 대 NC2A의 그런 소송에 있었습니다. 오베넌 사건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 오베넌 대 NC2A가 완전 판결이 끝났죠. 2009년도에 소송 제기한 게 2014년에 이제 판결이 나서 선수들에게 학업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미국에 도입되게 됩니다. 2019년에는 NCAA는 선수들에게 이름, 이미지, 유사성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지금부터 4년 반 전에 이러한 규정이 발표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런 2019년에 이러한 형태가 발표됐고 바뀌었는데 지금 한국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 현재까지 대학 스포츠에서 선수 보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선수들의 보호, 특히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오베넌 사건에 의한 또는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선수 보상 시스템이 새로운 길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수 보상 시스템의 쟁점은 뭐냐? 결국은 공정한 보상이 중요하다. 선수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마추어리즘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스포츠의 고유한 그 정신, 아마추어리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숙제고, 아울러 선수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이게 어렵죠.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이게 문제죠. 세 번째는 지속적 변화입니다. 대학 스포츠의 선수 보상 시스템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러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베넌 사건의 영향은 결국은 대학 스포츠의 미래를 새롭게 예측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도 셀 수 있어요. 대학 선수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학 스포츠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같은 경우는 막 프로로 간다 그러면 대학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길 요구할 수도, 또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랍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선수들의 권리 보호와 수익 창출을 위한 대학 스포츠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져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될 수도 있다. 선수들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해줄 것인가, 선수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가 새로운 이슈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아마 이 오베넌 대 NC2A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서 말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판례였고요. 이 판결이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의 변형을 가져왔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이게 결국 10년 전 정도의 판결 난 거기 때문에 그리 오래된 사건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선수 보상에 대한 이슈들. 오베넌의 이 소송은 대학 스포츠에서 선수 보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초상권 인정. 대학 선수들의 초상권 인정이 어떻게 보면 대학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이슈 전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마추어리즘의 재정립이에요. 과거의 아마추어리즘은 금전적인 걸 완전히 배제했지만 이제 아마추어리즘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초상권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또 다른 제 삶의 길에서의 아마추어리즘이 필요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재정립하는 것이 결국 숙제가 될 확률이 높은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대학 스포츠는 결국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규정도 개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새로운 정책이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학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대학 스포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확률도 높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슈를 소개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오베넌과 NC2의 그 판결과 같은 이러한 소송들 몇 가지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이슈들을 갖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대학 스포츠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 한국 지금 현재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 한국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은 어떤 길로 가야 돼에 대한 그러한 철학적인 의문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